주주총회는 일단 첫째는 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정권 상황이 이사회의 정권 상황. 이사회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주주라는 애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이사회 정권상이라는 거는 의제랑 의안을 이사회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서 주총에서는 이런 의제를 가지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 선임은 후보자가 누가 나왔는데 누구를 이사회로 선임하는 안을 합니다. 그래서 의제라는 거는 테마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 선임. 이사 선임. 그 다음에 의안이라는 구체적 방법, A를 이사로 선임.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주총에서 주주한테 이제 통보를 해줘요, 이거. 주주한테. 통지를 해주는데, 이게 누락되면 뭐가 된다? 위법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누락시 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차적 위법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개가 문제가 돼요. 누가 소집을 했는지 문제랑, 그 다음에 그것이 통지가 잘 됐는지 문제를 잘 보세요. 통지는 2주 전에 해야 돼, 2주 전에. 그 다음에 올 모든 주주에게 해야 돼.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이게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차에서 두 개. 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누가 소집했는지, 2주 전에 모든 사람한테 했는지. 그다음 의제랑 의안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왜 표시해줘야 될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자 권리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요. 선택권. 의안 의제를 보고 이번 주총에 나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주주랑 회사는 소유랑 물건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랑 관계란다. 이사는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 이사는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사랑 회사는 무슨 관계예요? 이사랑 얘는 위인 관계예요. 위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하냐면은 의제나 의안을 미리 통보를 안 해줘. 왜? 얘는 참석 의무가 있어요. 이사회에 대해서. 왜? 이게 성관주의에 포함이 되거든요. 수임위는 반드시 회사 일에 무조건 참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선택권을 주질 않아요. 의제 의안에 따라 지가 건방지게 안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총이랑 얘는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뭐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통지하죠. 왜? 이거는 이제 얘는 신속성의 원칙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부는 항상 신속하게 간다 그랬죠. 얘는 신중함의 원칙. 많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의안도 던져주니까 2주 동안 생각해보시고 나올지 말지 결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 다음 내가 이제 갔어요. 이제 당일에 총회일에 갔어요. 총회일에 갔더니 여기서 이제 여러 개 이제 의제나 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사회가 원래 결정해야 되지만 의제 의안에 대해서 나도 하고 싶다는 게 줄줄 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뻑적하고 귀찮기 때문에 엄청 오래전에 통지해줘. 6주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회사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그거를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의제를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제안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서 자기가 왜 이런 안을 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주제안권도 그냥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왔다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이사회한테 의제 의안의 결정권이 있는데 주주한테도 준다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총회에나 왔어요. 의제 의안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결을 행사하는 게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보통결의, 그 다음에 특별결의, 그 다음에 특수결의. 여기는 보통 이제 사원총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채무를 면제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거라서 이거는 보통 안 쓰고, 아시다시피 보통결의가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 얘가 과반수 이상, 출석의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총 인원의 4분의 1 이상인데, 그 다음에 특별결의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출석 제적.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숫자는 내가 대충 외우고 있단 말이야. 먹 곱하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정립이 된 거는 옛날 법대 정립이 됐어요. 옛날 법대. 출석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국회로 따지면 제적이라고 부르죠. 발행주식 총수는 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나누는 게 뭐냐면
최소한의 사람들이 모여야만 회의가 열리는 거 의사 정족수예요. 의사 정족수. 최소한의 4분의 1 이상은 나와야 뭐가 된다? 회의가 열린다. 주총이 열린다라는 게 의사 정족수예요. 그 다음에 그 나온 사람 중에 2분의 1 이상은 돼야만 과반수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걸 의결 정족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하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는 5분의 1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과반수를 창성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존의 상법은 의사 정족수랑 의결 정족수를 구별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따라 나온 게 371조예요. 471조예요. 471조. 한번 보세요. 371조가 471조가 뭐겠죠? 371, 맞아요. 371일 거예요. 371. 이게 의결권에 대한 부분인데, 의결권 계산에 대한 조문인데 1항하고 2항이 나눠져 있거든요. 잘 보시면 1항은 뭐라 되어 있냐면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뭐뭐뭐뭐는 세 가지는, 그다음 2항에 보니까 뭐뭐 두 가지는 정확히 조문이 하나 더 있어서 세 개로 보이지만 두 개인데 뭐뭐 두 개는 의결권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항의 조문은 뭐냐면 1항의 조문이 바로 이 의사 정족수를 전제로 한 거예요. 의사 정족수에 산입을 안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1항이 근데 잘 보면 뭐냐면 이게 의결권 제한 주식들이에요. 의결권이 없는 애들. 그래서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자기 주식, 그다음 상호주, 그다음에 한 개가 의결권 제한 주식, 그다음에 이거 뭐라 그래? 종류 주식. 이게 3개는 의사 정족수에서 아예 안 친다는 거예요. 얘들은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게 1항에서 빼면은 무슨 말이냐, 2항에서도 같이 뺀단 말이에요. 얘는 나올 권한도 없기 때문에 나와도 뭐란다, 의결권에 산입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있죠. 상호주, 자기주식, 그 다음 종류주식, 의결권 제한 주식, 이 3가지는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하고 의결권 수를 계산할 때도 제외해요. 2개 다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그래서 1항은 뭐 뺀다? 2개 다 뺀다. 2개 다 뺀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구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신법에서는 의사정족수 개념을 없앴거든요. 의결 정족수랑 구별을 안 해요. 구별 안 하고 그냥 뭐 하냐면은 그냥 출석 2분의 1, 총 인원의 4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1, 2항처럼 나눌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칙이 뭐냐면은 그냥 빼면 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행주식 총수든 뭐든 의결권이 제한되든 뭐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거 막 두 문자로 외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 뺀다예요. 신법은 다 뺀다. 이해되세요? 신법은 다 빼는데, 그래서 판례도 뭐가 나왔냐면은 이 371조 2항에 보시면은 그 조문 앞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개가 합쳐져 있죠. 뭐랑 500 몇 줄 합쳐져 있죠. 그게 잘 보시면은 감사 선임할 때 3% 이상의 사람이 영향력 행사를 못하게 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감사 선임식 의결권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회사는 이제 주요 주주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배 주주만. 그다음 이해관계 포함해서 합산한 게 3% 넘으면 제한이 되는데, 그 경우에 3% 넘은 주식을 뺄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빼야 되냐는 거예요. 판례가 이번에 나왔어요. 빼라고 했어요. 2개 다 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항에만 규정이 됐어도 뭐란다? 2항은 의결권에서만 빼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지만 뭐에서도 뺀다? 발행주식 총수도 같이 뺀다. 그래서 함께 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했던 말 이제 이해되시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31조가 1항이랑 2항이 있는데 1항에 보니까 지금 종류 주식이랑 의결권 제한 종류 주식이랑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랑 그 다음에 사망의 주식이라는 게 상호주거든요. 상호주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뺀다예요. 발행주식 총수.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게 2항이 잠시만. 이쪽에 감사랑 특별히 관계인이거든요. 감사는 이제 상장 규정이 하나 더 있어서 3개처럼 보이지만 2개예요. 이거는 의결권에서 빼요. 의결권에서. 근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이런 규정 자체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냥 결론을 뭐로 내면 됐다고 앞으로는. 예? 2개 다 같이 뺀다. 모두 뺀다. 판례는 어디냐면 여기 판례가 있어요. 여기에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 원래 위에 건 다 빼는 게 통설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특별히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때는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뺀다고 이해를 하되 혹시 모르니까 그냥 빼지 말고 발행시 총수에서 빼지 마세요. 명문의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왜? 판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의 태도가 뭐냐면 명문의 규정을 지금 자기가 하나 만든 거예요. 위에는 이 감사에 대한 의결권 규정 없잖아요. 근데 여기 같이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례는 여기다 규정 하나 만드는 건데 이 특별 이행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의결권에서만 빼세요. 발행주의 총수에서 빼지 마세요. 사례형이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괜히 그거를 판례도 없는데 그렇게 썼다가 저희 점수를 깎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해는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다 빼면 된다. 되지만 다만 특별 이해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답안 쓸 때 좀 타협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전체로 다 똑같은 근데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의 핵심은 뭐다? 더 이상 의사 정족수랑 의결 정족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게 원리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뺀다. 이해되셨죠? 나 설명할 게 좀 더 있는데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셨을 거예요. 지금 의결권 이제 정족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족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대리행사 문제랑 두 개만 설명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그 다음에 불통일 행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은데 대리행사는 뭐냐면은 민법상 대리권하고 같아요. 당연하게 저희가 민법이니까 같은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얘는 복대리가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복위임이 허용되는 경우는 우리가 하도급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민법에 얘가 복대리가 허용되는 그 다음 예예요.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복대리가 됐다. 내가 누구한테 맡겼는데 걔가 남한테 또 맡길 수 있어. 왜 그럴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잘 보시면 얘는 물적 회사라서 사람의 개성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 가서 의결권을 내가 A가 행사든 B가 행사든 한 주만 행사하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주의 개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 복대리가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리행사는 나머지 민법의 일반 원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민법을 이제 이해를 한번 더 해보면 되는데 야 이번에 가서 반대하고 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찬성하고 왔어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왜 유효냐면은 야 이번에 가서 물건 5천만 원에 팔고 왔는데 1억에 팔아도 유효하죠. 5천만 원에 팔아 했는데 3천에 팔아도 유효하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권한을 행사하고 와 라는 게 대리권의 내용이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 건 우리 위임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권한과 의무는 다르잖아요. 그죠? 너한테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의무는 반대를 하라는 의무를 부과했지만 내가 위반할 수도 있다. 그죠? 그건 채무 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반대해도 유효하다. 그래서 민법상 원칙에 따라서 반대해도 유효하고 그 다음 뭐도 된다? 철회도 돼요. 철회도 되기 때문에 내가 전화로 야 오늘 가지마 하면 바로 철회가 되고 아니면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바로 행사해도 철회된 걸로 보자는 게 우리 또 다수의 태도예요. 전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철회라는 거는 내가 숙권한 사람한테 철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가서 내 주주권 행사해도 철회가 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이거는 민법의 이론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단은 문제 풀 땐 그렇게 풀어야 돼요. 철회가 된다는 걸 그런 예시로 낼 수가 있다. 두 명이 동시에 행사하면 누가 이긴다? 본인이 이긴다. 라는 걸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리로 보통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의결권을 행사로 간 사람, 대리권 행사로 간 사람이 과연 내가 대리인이라는 게 주주명부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위임장 원본으로 증명하는 게 위임장 원본만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위임장 원본은 뭐냐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위임장 원본까지 들고 왔을 때는 인증 필요 없어요. 신분증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위임장 원본을 안 들고 왔으면 나머지는 필요해요. 지가 알아서 증명하면 되는데 위임장 원본이 뭐다? 맥시멈이다. 그거 이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4번은 안 돼요. 4번 들고 오면 신분증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화든 뭐든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거 확인만 되면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위임장 원본이 있으면 무조건 통과가 된다. 이해되시죠? 어렵죠? 판례가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취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대리권 행사랑 관련해서 대리권의 쟁점이 제일 많은데 이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있어요.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 회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주는 자꾸 유동성을 강조해요. 야 내가 가서 하나 남이 가서 상관없다. 나 말고 다른 주주가 와도 상관없다는 건데 회사는 뭐냐면은 야 우리 주총 통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걔가 너가 아닌 애가 왔을 때 우리가 그
회의 진행 어떻게 하겠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해요. 다만 목적은 뭐냐면은 총회의 안정성 때문에. 총회 안정성. 총회가 제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주주로 제안할 수 있어요. 대리권 행사는 주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는 이거는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판례는 뭐라 해석하냐면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요. 예시적. 반드시 주주의 필요는 없고 주주뿐 아니라 뭐냐면 총회를 교란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예시를 또 들어줘요. 판례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인 경우에 지자체인 경우에는 공무원, 소속 공무원.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에 아니 법인 같은 경우는 뭐다?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소속 직원. 이해되세요? 쫄따구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된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배우자가 나와요. 배우자는 여러분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죠. 남녀 평등 사상에 기초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럴 때 뭘 한다? 걔가 와서 이런 정관 규정이 있음에도 배우자가 와서 대리권 행사 뭐가 된다? 위법하다. 그래서 그 주총 결의는 하자가 있는 게 돼서 뭐가 된다? 배당 결의 무효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법 문제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단독으로 이게 무효냐 유효냐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위까지 내놓고 이거 효력을 물어봐요. 근데 중간에 반드시 위법한 결의가 하나 껴요. 근데 그 위법한 방식이 지금처럼 어떤 이 결의 방식이라든지 결의 절차라든지 아까 이 배당처럼 결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결의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는 배당 말고는 없어요. 배당 말고는 내용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잘 못 내요. 주총결의가 결국에 주총결의라는 게 사람 뽑고 돈 받는 거 말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위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과 20범의 어떤 살인자를 대표이사로 추대한다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내용이 위법한 사례는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총결의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절차적 위법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냥 그런 규정이 빠삭해야 돼요. 아시겠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 기억을 해두시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불통일 행사는 뭐냐면은 이거는 명의주주랑 실질주주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질주주 옛날 구법상의 실질주주 무슨 말이냐면 실제 돈 낸 사람이랑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도 주주는 누굴까요? 명의자예요. 그다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명의자인데 다만 계약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계약명의 신탁을. 계약명의 신탁 관계에서 위임계약이 인정되죠. 여러분 부동산 계약명의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유효한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야 너 지금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주식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갖고 있는데 이게 B, C, D의 주식을 내가 30, 30, 40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X를 선임을 한대. 근데 B는 찬성, C도 찬성인데 D가 찬성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뭐가 된다? 이 경우에는 불통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번에 내가 주식이 100주인데 40주는 반대하겠습니다 하면 회사에서 물어보겠죠. 아니 주주 명부에 보니까 네가 전액 주주로 돼 있는데 전체 주주로 돼 있는데 왜 그러려고 그래? 아 사실은 이게 누가 맡겨놓은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케이야. 그러니까 이 불통일 행사의 요지는 뭐냐면은 3일 전에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뭘 알려주면 되냐면은 나 말고 나는 주식의 뭐라 해야 될까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회사가 그 사정을 알면 뭐예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 사유가 전혀 없이 내가 불통일 행사를 청구하면 뭐가 돼요? 주총을 교란할 목적밖에 없는 거 있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불허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은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론은 설명을 다 드렸고 문제를 쉬었다가 풀겠습니다. 쉬었다가. 그래서 오늘 주총이랑 그 다음에 감사까지 할 거예요. 주총 감사.